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논란을 벗어나려면 사실은 사면이나 복권 기전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부터 사실 논의가 많이 됐던 그렇습니다. 얘기인데요. 이 사면 심사 과정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리고 횟수, 범위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김진희 님께서는 사면을 하되 벌금까지 연계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서민들이나 국민들 생계형 비통감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을 주셨는데, 이번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김진희 님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추징금을 안납을 했지만 지금 82억 원의 벌금이 지금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면제가 되게 된 거죠. 사면과 함께 복권된 정치인도 또 많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 두 분께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우선 법무부가 이번 사면의 어떤 뭐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언론의 질문에 대상자별로 어떤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랄지 사건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자녀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면의 종류를 분류하고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전례를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등의 사면 때도 이제 벌금이 좀 면제되고, 애호는 이제 원래 전직 대통령의 애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형을 이제 지내고 이제 경우에 대통령의 경우에는 애호는 이제 경호와 경비에 한해서만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랄지 아니면 그 보좌의 인력에 대한 애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면 이런 문제가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대통령의 어떤 불행한 역사다. 대한민국 국격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은 국민들의 정치 경제로 지금 계속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판은 서로 이전투구하고 서로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놔야만 살아남는 정글국 같은 곳이라는 좀 인식이 나라 전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면을 기점으로 좀 정치권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여전히 선거사범과 같은 범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없나요? 실은 이번 사면 대상에도 선거사범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 사면의 경우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실형을 살더라도 형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좌우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사면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위반을 하게 되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위반해야겠다는 그런 무리수는 저는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사건 분립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 제대로 보완하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법의 혜택을 받는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겠죠.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에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야당의 반발이 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정치 진영에서 일했지만 된 것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누가 봐도 같은 보수정당 출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같이 놓고 말한다는 건 제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2억 원의 벌금 면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정치적이 아니라 뇌물 횡령으로 판결이 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국민통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벌금이라든가 특히 뇌물죄에 대해서는 성명서
사회적은 못지않게 엄중히 다뤄야 된다. 그것이 정치권의 동문화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여야를 상관없이 계속 원론적으로만 제안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선 때도 항상 대선 주자들은 애매모호하게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말 그대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해서 합의된 안을 만들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그 판사가 본인이 중형을 내렸던 사람의 권력자라는 사면을 받은 것을 과연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조계의 의견도 받아들여보고 국민 여론조사도 해보고 지금 역대 사례에서 부작용 과연 이것이 선한 의도로 관철되는지를 잘 조사해서 국회 차원의 제도에 손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면권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 과정과 범위와 기준 같은 것들을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저희가 몇 번 이 뉴스도 좀 사실 다루긴 했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통관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 목소리들이 지금 많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26일 관세청이 개정 시행된 수입 통관 지침에 따라서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이나 특정 인물의 형상을 만들어낸 그 리얼돌의 수입은 금지가 되고요. 온열, 음성, 마사지 등의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미성년 형상에 대해서는 승소한 점과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미성년 형상에 한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이 통관을 허용을 했는데요. 그간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의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48건 중에 2건만이 관세청이 승소를 했고요. 18건은 취소 처분이 됐고, 그 다음에 19건 정도는 그 취소 취지의 처분이 좀 내려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결정에 여성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성기구화해서 여성의 몸도 거래할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강화한다면서 리얼돌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공죄를 가볍게 여기고 여성들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전신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지금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논쟁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생각을 이제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문화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문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 리얼돌이라는 것이 여성은 돈 내면 사고 팔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할까봐 여성단체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얼돌을 제가 방송에서 말이 좀 민망한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형이 아니에요. 여성의 신체라던가 뭐 얼굴이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사랑하고 의사하게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노는 그런 인형이 아니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성적 목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라고만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리얼돌을 소유하거나 혹은 뭐 본인이 제작하는 것은 사적 영역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수입하면서 유통시키는 것은 저는 산업의 영역이라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치 않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가족 중에